안녕하세요. 다사람TV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네. 지금 여기는 숙소인데 밖에 비바람이 아주 세차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원래 영상을 찍던 저희 스튜디오는 에어컨을 설치를 하지 않아서 찜통이에요. 그래서 시원한 숙소에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제 영상 암 크기가 신생아 태아머리만큼 이렇게 큰 암덩어리가 몸 안에서 발견이 됐고, 그래서 몸 여기저기에 이제 장기 부전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병원에서 몇 번의 기회를 놓쳤고, 그래서 지금은 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치료라도 받다가 생을 마무리해도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 스스로도 그래, 더는 피할 데도 없고 내가 여태까지 외면하고 회피하고 싶었던 그 삶, 이제는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한 점이라도 정성스럽게 살다 죽어도 죽자,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스스로의 느낌을 세우는 그런 영상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그 암이 사라졌어요. 뭐 이후에 이제 영상 몇 개를 더 올려드리면 그 과정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 암이 다 사라지고 나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해서 두렵고 그런 공포감이 들 때 너는 그때 어떻게 살았는가? 이 질문을 제법 많이 제게 해주셨습니다. 그쵸? 다 가망 없다 그러고, 심지어 죽을 때 죽더라도 치료 받다가 죽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면전에서 들었는데, 제가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몰려오고 그것에 함몰이 되면 저는 숨이 잘 안 쉬어졌어요. 진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 느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견딜 수 없는 그 느낌이 제 전체를 휘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삶에 대한 거를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걸 고스란히 느끼고 막 절절매고 있는데, 그럴 때 저는 극사실을 인식했습니다. 어떤 극사실이냐면요, 사람은 모두 죽는다 였습니다. 죽으면 안 된다라는 이 전제가 저를 몹시 힘들게 하는 거였잖아요. 죽으면 안 돼. 난 죽으면 안 돼.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모두 죽습니다. 그건 너무 삶의 자연스러움이고 당연함이죠. 그 극사실이 저를 숨쉬게 만들어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으면 안 돼! 벌벌벌벌 떨고 있다가, 사람은 모두 죽는다. 나도 사람이고 그건 너무 당연한 삶의 자연스러움이다. 이 사실을 탁 인식하면 더 벌벌벌 떨 것 같지만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그래, 그렇지. 제게 맞이한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황을, 사실을 인식하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한 점이라도 인정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한 점 한 점을 통해서 숨이 안 쉬어지던 상황이 숨이 쉬어지게 되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을 할 때면 이 극사실을 계속 인식했습니다.
하루에 100번이면 어떻고 1000번이면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타의 다른 아무것도 못하고 그 느낌에 갇혀서 벌벌벌벌벌 떨면서 숨도 못 쉬고 헐떡헐떡 껄떡껄떡 이렇게 숨이 넘어가는데, 사실을 인식할 때마다 숨이 쉬어지는 상황을 내 스스로 만들 수가 있는데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라도 해야죠. 사실을 인식하면서 삶을 살 수 있는 그 근간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들 때마다 아주 강력하게 엄습을 해올 때가 있고, 그게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뭐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러한 유의 느낌이 촉발이 되려고 하면 그 즉시 사실을 계속 인식했어요. 누구나 죽어. 당연한 거야. 그렇다면 지금 내가 죽지 않았을 때, 이렇게 살아있을 때 한 점이라도 그렇게 벌벌벌벌 떨다가 죽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살아보자. 극사실을 인식하면 놀라울 정도로 삶이 살가워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처럼 극사실을 계속 인식해 보십시오. 그럼 놀라울 정도로 한 점 한 점 편안해지는 포인트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요. 병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먹먹한 시간을 보냈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다시 의사를 만나서 치료 계획을 짜는데, 제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아주 센 항암을 할 수는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가벼운 항암 6회, 그리고 방사선 치료 35회, 암덩어리가 9.2cm 하복부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크기만큼 방사선을 조사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틀을 만들고, 뭐 어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면 바로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암덩어리가 이제 오른쪽 신장에서 내려오는 그 요관하고 방광 사이에 붙어서 요관을 꽉 막는 바람에 그 오줌이, 소변이 그 신장, 그 신우에서 이렇게 소변이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에 이제 고이다가 수신증이 심해져서 오른쪽 신장은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그렇게 둘 수는 없으니까 처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뇨기과에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요도를 통해서 이렇게 요관까지 어떤 스탠스라고 하는 그 요관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삽입을 해서, 도구를 삽입을 해서 소변을 그 방광으로 흐르게 하자. 그래서 요 치료 계획을 잡고 당장에 시술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이제 암석열이 막 39도까지 막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렇게 열이 높으면 어떤 그런 시술 자체를 시도하는 거가 불가능하니 일단 이 열을 떨어뜨리자. 그러려면 입원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날로 바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병원에 입원을 해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액을 맞고 기본 바이탈을 체크하고 해열제를 맞고, 그리고 분주하게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병상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리고 제 처지에 대해서 막 생각을 갖다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 순간
제 스스로에게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꿈인지 생신지 분간을 못해? 넌 지금 병원에 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했고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삶으로 살겠다라고 했고 지금 네 처지를 인식하면서 네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생각을 갖다 쓰면서 그렇게 살 때가 아니야. 네가 정말 계기를 찾았다면 제대로 살아. 아직 너는 죽지 않았고 느껴지는 느낌을 한 점이라도 삶으로 더 펼쳐. 네가 정말 살고 싶다면 넌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나서 눈에 레이저가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그 느낌으로 저는 옆에 집에서 갖고 온 책과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고 싶었던 책을 이렇게 한 장, 두 장 읽으면서 사실 그 한 장, 두 장을 읽을 때 좀 복잡한 느낌으로 시작을 하죠. 아무리 제가 느낌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래도 계속 사실을 인식하면서 삶을 살자. 내 힘든 처지, 이런 상태를 느껴가면서 아프게 몰아가지 말고 삶을 살자. 속으로 계속 되뇌이면서 책을 한 장, 두 장 넘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책을 읽다가 수첩을 꺼내서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 수첩에는 제가 다사람 모임에 나가면서 듣고 동의했던 사실의 이야기들을 써놓은 것들이었거든요. 아, 그래, 그렇지. 사람의 삶은 이런 거지. 사람의 삶의 방식은 이런 거였구나. 사람의 본래 모습은 이런 거야. 아, 맞다. 이랬지. 이렇게 사실에 대해서 그 수첩을 한 장 한 장 펼쳐가면서 다시 내 스스로 동의하고 고개 끄덕거리고 이 상황을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막 그 상황을 저도 모르게 열중해서 살게 되었는데 그게 꽤나 한참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그 병원에 입원을 하면 간호사분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정 간격으로 바이탈을 체크하러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수첩을 읽고 막 이것저것 뭐 고개 끄덕거리고 그러면서 뭐 발도 깔딱깔딱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간호사분께서 이렇게 바이탈 체크하러 들어오시면서 저를 보자마자 한 첫 마디가 웃고 계신데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라는 말이었어요. 아니, 내가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내가 웃고 있었다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저는 사실 수첩을 읽으면서 제가 웃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저는 당연히 이제 제 인식 속에는 상황이라는 것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내가 웃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 느낌 자체를 아예 갖지를 못했는데 간호사가 저를 보면서 웃고 계시네요. 기분 좋으신가 봐요. 라는 이야기를 하니 내가 웃고 있었다고? 오히려 제 스스로 반문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깜짝 놀랐죠. 아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웃을 수 있다고? 이게 가능하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그리고 내가 이 수첩을 꺼내서 읽기 전만 해도 그 죽음에 대한 그런 느낌들, 내 처지 상황에 대한 그런 불편한 느낌들이 쭉 이어졌었는데, 어머,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다고? 야, 이건 정말, 이건 대단한 삶이구나. 사실을 인식하고 산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웃고, 뭐 발도 까딱까딱 하고, 뭐 수첩도 이렇게 보면서 있었으니까,
당연히 간호사가 저를 봤을 때는 별 이상 없겠다라고 느꼈을 거잖아요. 근데 막상 바이탈을 체크를 하니까 그중에 체온 체크를 하면서 화들짝 놀란 거예요, 간호사가. 열이 39도를 넘어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보고, 아니, 열이 이렇게 높고, 그럼 몸이 뜨거웠을 텐데, 왜 본인을 호출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제 몸이 뜨겁구나를 인식하게 됐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보통 그 정도 열이 오르고 하면 몸이 많이 지치는데 지치는 느낌도 크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이렇게 높은데 왜 안 지치지? 이것도 되게 신기하다. 난 단지 정말 예전처럼 살지 않겠어. 한 점이라도 느껴지는 느낌을 내 스스로의 삶으로 정성스럽게 살 거야. 그리고 사실에 대한 그런 글들을 관심 갖고, 아, 그래, 그렇구나 했을 뿐인데, 지치지도 않고, 심지어 웃고 있었다니. 야, 무슨 마법도 이런 마법이 있나.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장면이 바뀌지? 전환이 되지?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여태까지 겪어본 것 중에 가장 힘들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순간에 내가 웃고 지치지 않을 수가 있지? 그런 상황을 살고 있으면서도 제 스스로가 너무 어리둥절했었습니다. 입원한 지 며칠이 지나도 열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해열제를 먹으면 살짝살짝 떨어져도 해열제를 안 먹으면 다시 열이 올라오고 하니까 이런 상태로는 요드를 통해서 스텐스를 삽입하는 이런 시술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너의 신장 기능이나 몸 전체적인 컨디션을 봤을 때는 고여있는 소변을 몸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방식이 아닌 이 신장에다가 카테터를 삽입을 해서 신우까지 그 카테터를 밀어 넣어서 외부로 이렇게 관을 연결해서 소변을 빼는 이 시술을 해야겠다. 그 시술의 이름이 뭐 PCN이라고 하는 시술. 그러니까 많이 받는 시술이니까 그 시술을 하자. 좀 불편하기는 해도 시술은 금방 끝난다. 그래서 알겠다라고 하고 몇 시간 있다가 바로 이제 시술실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 시술대 위에 이제 엎어져서 이렇게 누워요. 그러면 이제 위에다가 뭐 어떤 이런 시술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영상을 켜고 영상을 보면서 이제 의사분이 그 카테터를 삽입하는 시술을 하시는데 뭐 이렇게 부분 마취를 하시고 이렇게 카테터를 콕 집어넣는데 제 평생 처음 느껴보는 전기 충격 같은 통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를 악물고 이러고 있는데 와 얼떨결에 그 시술을 하고 이렇게 관을 연결을 해서 요만한 이렇게 소변 주머니를 달고 나오게 됐죠. 시술실을. 시술을 받고 이렇게 제 오른쪽 손에 그 오줌 주머니를 이렇게 쥐고 걸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지? 얘가 이제 내 몸의 일부처럼 얘를 착용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상황이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몰랐으니까 그냥 어리둥절해 하면서 다시 입원실로 올라왔고 그 상태에서 항암 1차가 진행이 됐고 그 상태에서 방사선 치료가 또 진행이 됐습니다.
PCN 시술까지 받고 항암 1차 방사선 치료까지 받고 저는 퇴원을 하게 되고 이후 통원 치료를 통해서 항암과 이제 방사선을 이제 계속 이어나갔는데 항암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항암제 하나, 약한 항암제 하나를 1시간에 걸쳐서 맞는 이런 치료를 했고요. 방사선 치료는 35회가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저는 저녁 타임에 예약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매일 삼촌과 함께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초겨울이 지나고 한겨울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쯤이었는데요. 저녁 시간대에 그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가면 아주 큰 암센터이기는 했지만 저녁 시간에는 좀 휑해요. 스산하기도 하고 바람이 이렇게 막 맞바람이 치고 옆구리에 이렇게 주머니, 소변 주머니를 손에 들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떨레떨레 들어가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려고 이렇게 누워서 또 방사선 치료는 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10분 남짓인데 이제 그러한 치료를 받으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가운데 항상 치료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뒤돌아서 삼촌 얼굴을 한번 보고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때마다 삼촌의 눈이 저에게 염려하지 마, 잘 받고 와 이런 느낌으로 아주 큰 위로를 받으면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오고 그랬죠. 그 눈빛이 너무 따뜻하니까 갑자기 그 눈빛이 느껴지니까 또 울컥하네요. 그렇게 한 방사선 치료를 한 10회 정도 받았을 때인가요? 방사선은 이제 이렇게 복부 정면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10회 정도 받고 나니까 그 복부 뒤쪽 이렇게 꼬리뼈 부근 저는 유달리 이렇게 뼈들이 좀 돌출되어 있는 형인데 이 뒤쪽도 사실 뼈가 조금 돌출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새카맣게 변해가면서 물집이 탁 잡히더라고요. 화상 입었을 때처럼. 이게 매일매일 방사선 치료를 받으니까 이제 그 물집이 점점 커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물집이 터질 거 아니에요? 근데 똑바로 누워야 되니까.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는 그 시술대가 굉장히 딱딱하니까 그 부위가 데이면 너무 아픈 거예요. 10분 남짓하는 시간이지만 미동도 안 하고 거기가 바닥에 데인 채로 계속 있어야 되니까 이악 물고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가 뭐 붙이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오돌오돌 떨면서 떨지도 못하게 하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새카맣게 피부가 변하더니 껍질이 일어나고 아무튼 그런 상황을 보내게 됐습니다. 오른쪽 옆구리 이 신장에 카테터를 삽입해서 긴 호수를 이렇게 연결해서 소변 주머니를 이렇게 달아 놓았으니까 집안에서 다닐 때도 이거를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고 화장실 갈 때도 이걸 들고 다녀야 되고 밥을 먹을 때도 얘를 들고 다녀야 되고 잘 때는 심지어 옆으로 돌아 눕지도 못하고 똑바로 천장만 보고 누워서 자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게다가 자다가 빠져서 제 시술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꽤나 많으니 특히 잘 때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를 또 듣고 왔기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자다가 불편해서 뽑아버릴 것 같기도 하고 아우 참 제가 뭐 그 전에 뭐 잠버릇이 얌전했던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몸을 막 이러면서 자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염려가 되니까 정말 잠깐 쪽잠을 자거나 아니면 거의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사람 몰골이 점점 이렇게 희한해져 가잖아요. 도저히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럴 때마다 앉아 있기를 했습니다. 잠을 못 잘 바에는 차라리 앉아 있기를 하자 해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이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분명해졌는데요. 내 필요에 의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고 어쩔 수 없어서 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 결정으로 내 동의로 만들어진 상황이니 얼마든지 내 스스로 살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주체로.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절절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긴 상황이다. 내 필요에 의해서 선택한 삶이니 염려하지 말고 한 점을 살아도 절절매지 말고 시도해보자. 이제 그런 느낌이 이렇게 탁 들면 이렇게 잠도 이렇게 앉아있게 하면서 까딱까딱 오게 되고 그럼 그 상태에서 바로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잠이 스르륵 드는 거예요. 그럼 꽤나 이렇게 몸부림치지도 않고 그대로 편안하게 제법 길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내 필요에 의해서 주체로 잠을 잔다 라고 하니까 제가 몸을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서 옆으로 뒹굴려고 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탁 느껴져요. 그러면 하다가도 바로 똑바로 눕게 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늘 자면서도 관심이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느낌이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눈을 탁 뜨면서 바로 이 상황을 제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옆구리를 꽤나 오랜 시간을 달고 있었거든요. 거의 3년 이상을 달고 있었는데 자면서 이게 빠진 적이 없어요. 보통은 자다가 막 뒹굴뒹굴 하시다가 이게 빠져가지고 재시술을 받고 하시는데 저는 자면서 이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 필요로 하고 있는 거다. 내 스스로 모든 상황을 느끼고 나는 삶을 산다. 내 주체로서 삶을 산다. 모든 것이 내가 있는데 있는 상황이다. 이걸 분명히 하고 삶을 살면 놀라울 정도로 자면서도 이게 다 인식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잠을 못 자서 막 힘들어하는 절절매는 상황하고 다르게 자면서 다 인식을 해요. 네, 정말 사실을 산다라는 거, 느낌으로 산다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살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상황들을 만들어냅니다. 매일매일 이런 과정을 보내면서 진짜 죽을 수 있다. 한 점을 살아도 제대로 살자. 매 순간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돈 문제, 인간관계에서의 부딪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 대상들 이런 것들이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어요.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오로지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 이것이 감사하고 기쁠 따름이었고요. 그리고 힘든 느낌들, 몸에서 드러나는 통증들, 이런 부분들도 그래, 내가 살아있으니 느끼는 것들 아닌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의 삶이다라고 느끼니까 한층 더 문제가 될 게 없었습니다.